임차인이 7월 18일에 전입을 하였는데 동일한 날짜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같은 단지에 이런 경우가 한두 번 더 있는데 이 단지만의 특수한 배경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시작해 볼게요. 이 영상은 온라인 트레이닝을 듣고 계시는 멤버분들을 위한 피드백입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이요. 로보트 기요사키님의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 검색이 처음이라서 우선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 있는 소형 아파트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작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전남 광양 물건으로 골라주셨어요. 2019 타경 56470 중복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채권자가 또 있어서 경매가 두 건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사건 번호 56470으로 통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7천만 원에서 1회 유찰해서 70% 가격인 4,9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3층이고요. 아파트, 동양으로 된 아파트네요.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있어요. 먼저 권리 분석 확인할게요. 근저당이 있고요. 밑으로 소멸, 임차인 없이 소유자가 살고 있는 권리사 깨끗한 물건입니다. 700세대가 있고 11개 동이 있는 물건이네요. 이 물건의 목적은요, 임대 수익입니다. 광양 제철소 산업단지로 인해 월세 수요가 있는 편이고 인근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 학군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입찰가도 낮아진 상태입니다. 네. 지금 임대용으로 하기에 가격이 적합해 보이는데요. 임대가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안 나오네요. 이렇게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상에 임대가가 많이 올라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전 조사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 종이신문 있잖아요. 교차로나 벼룩신문 같은 벼룩신문 한번 보세요. 제가 온라인성으로 잠깐 보기에는 월세가 1,500에 25 정도로 나오거든요. 1,500에 25로 월세 수요가 꾸준히 있다면 임대에 놓기 좋은 물건입니다. 다음 물건이요. 2019 타경 51741 역시 광양에 있는 성우 2차 아파트 15층이에요. 24층 중에 15층이고 남향이네요. 네, 로얄층 로얄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가 7,300에서 1회 유찰해서 5,11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계속 변경이 됐군요. 2019년 10월 달에 한 번 변경이 됐고요. 요거는 아마 코로나로 인한 변경이었을 거예요. 자, 말소 기준 권리는요,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밑으로 소멸, 임차인 없이 채무자가 살고 있어요. 59제곱이죠? 59제곱. 12월 달에 거래가 1층이 6천만 원으로 됐고요. 6층은 8,500만 원으로 됐었네요. 월세가 1,500에 30, 전세가 8,700이었어요. 전세가가 꽤 높았어요. 자, 임대 수익용입니다. 광양 제철소 산업단지로 인해 월세 수요가 있는 편입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서 학군이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생활, 주거,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1회 유찰로 입찰가도 낮아진 상태예요. 네, 조금 전 것보다 더 좋은데요. 가격은 그리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괜찮습니다. 이 물건의 월세가가 1,500에 30으로 나와 있는데요. 1,500에 30으로 월세 수요가 꾸준히 있다면 임대용 물건으로 아주 괜찮습니다. 자, 이 물건은 대단지를 이루고 있어요. 2,300세대가 넘는 대단지 물건으로 거래가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월세도 1,500에 30, 500에 45, 2,000에 25로 실거래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굉장히 폭이 크거든요. 아마도 수리를 한 집과 수리 안 한 집의 차이일 거고요. 최대 500에 65도 있는데요. 500에 65는 드럼 세탁기, 빨래 건조기 풀옵션으로 지급이 되고 있대요.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옵션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가격으로 임대가 나가고 있어요. 괜찮은 임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입니다. 다음 물건이요. 2019 타경 7232. 네, 역시 같은 단지 아파트예요. 감정가 5,500에 1회 유찰돼서 3,850만 원 진행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작은 평형이죠. 전용 12평형 물건입니다. 권리 분석이요. 근저당이 있고 근저당 밑으로 소별, 임차 내역 없이 깨끗한 물건이에요. 이 물건 실거래가가 5천에서 6천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5월 달에 거래된 물건 중에서 7,500으로도 거래가 됐어요. 가격이 약간 오름세네요. 그리고 전세는 6,800, 전세가 8천에도 거래가 됐군요. 매가와 전세가가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월세는 300에 35, 400에 40, 500에 45, 2000에 40까지도 월세 거래가 됐군요. 임대 놓기 너무 괜찮은 물건이죠. 물건 검색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과연 낙찰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앞으로 낙찰받아서 임대 수익을 내기까지 모든 과정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네요. 미리 걱정할 필요 없고 차차히 하나씩 하면 잘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지금 광양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의 물건들을 골라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임대 수익 내기 너무 좋은 지역에 계신 거예요. 골라주신 물건들 다 임대 수익 내기 너무 괜찮은 물건들이고요. 그리고 월세도 잘 나가는 물건들이에요. 이 지역의 낙찰가가 그리 낮지 않거든요. 지금 12개월 전에는 94%로 낙찰이 됐는데 최근에는 100% 넘어서서 낙찰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임대 놓기 좋은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지역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관리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음, 물건을 낙찰 받은 후에 깨끗하게 올수리하고 옵션 넣고 하면 틀림없이 임대 수익이 나는 물건들입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 물건들이 낙찰되는 것들을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고 낙찰가를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 1개월, 2개월 정도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 낙찰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첫 과제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보로님 물건입니다. 2019 타경 10329. 고양시 탄현동에 있는 두산 리브더 제니스 아파트예요. 낙찰이 됐네요. 8억 5천만 원에서 1회 유찰해서 5억 9,500만 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7명이 입찰에 참가해서 75%인 6억 79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뭐 2등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났네요.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이고요. 밑으로 소멸입니다. 옆에 질권이라고 있죠. 이 질권은 이 근저당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을 1과 을 1-3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4억 5,790만 원의 채권 최고액은 하나죠. 각각이 아니라 하나다. 그리고 모두 소멸이고요. 이 집에는 임차인이 있어요. 2명의 이름이 있는데요. 서로 부부라고 하네요. 배우자 임이라고 쓰여져 있죠. 임차인의 전입일이 2018년 7월 18일. 근저당 날짜와 전입일이 같습니다. 이렇게 같으면 어떻게 되죠?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한 날짜 바로 다음 날 0시부터 시작을 하죠. 때문에 전입한 날짜가 7월 18일이니까 7월 19일, 을 1 다음 순서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과 임차인의 전입일이 같은 날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되죠.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되었고요.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이 근저당 바로 다음에 위치하게 되겠네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전입과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짜인 8월 16일입니다. 2018년 8월 16일이면 을 1과 을 2 사이에 위치하게 되겠죠. 첫 번째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되고 그 다음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 중 한 2억 원 정도는 미배당으로 소멸이 되겠네요. 자, 이 물건의 목적은요, 실거주용입니다. 지하철 초역세권으로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일산 지역의 랜드마크 주상 복합단지로 주거 편의성이 우수하고 초, 중, 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임차인이 7월 18일에 전입을 하였는데 동일한 날짜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같은 단지에 이런 경우가 한두 건 더 있는데 이 단지만의 특수한 배경이 있는 걸까요? 집주인이 임차인을 속인 게 아니고요. 2018년 7월 18일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대출을 설정을 했어요. 대출이 약 4억 원 정도 됐었고,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은 3억 5,500이에요. 이 정도 되는 전용의 36평인 물건인데 전세가 3억 5,500이면 굉장히 싸잖아요. 대출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아마 저렴하게 전세를 들어왔을 겁니다. 당시에 이 물건의 가격은 9억 원 정도였고 이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전세로 들어왔겠죠. 근데 낙찰가가 고작 6억이 되다 보니까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잃게 됐습니다. 서울에도 이런 상태로 임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워낙에 매가가 높다 보니까 전세가도 같이 계속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출이 있는 물건에 조금 저렴하게 전세를 들어가는 그런 임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집주인이 임차인을 속였다라기보다는 당시에는 적절한 임대가였을 거예요. 다음 물건 볼게요. 자, 2018 타경 106173입니다. 기름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18층 중에 18층 탑층이네요. 감정가 7억 2,400에서 1회 유찰해서 5억 7,9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4제곱 32평형 아파트예요. 자,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이고요. 근저당 밑으로 근저당 다 모두 소멸, 임차 내역 없이 집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도 실거주용이고요. 최근 2, 3개월 평균 실거래가가 7억대 초중반으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보증보험의 경우 신청 금액이 감정가를 훌쩍 넘어선 10억 1천만 원인데 이는 물건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소유자의 사업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나요? 네, 맞아요. 이 가격은 집하고 상관이 없어요. 집을 담보로 하면 근저당이 되는 건데요.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유로 압류가 들어갔을 거예요. 사업에 관련된 건으로 압류가 되었고 그리고 경매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물건은 2019 타경 106200 도시형 생활주택이네요. 장안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10층이에요. 역시 10층 중에 10층 탑층이죠. 탑층 1층 이렇게 가장 끝에 있는 층은 기준층보다 조금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낙찰도 조금 저렴하게 돼야 되겠죠? 감정가 1억 2,500에서 1회 유찰해서 1억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용 3평, 굉장히 작은 원룸형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이고요. 근저당 밑으로 소유권이 한번 이전이 됐고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모두 소멸입니다. 여기에는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그리고 이름이 써 있어요. 이거는 전세자금 대출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1억입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2014년 8월 20일이고 전입일이 2018년 3월 30일이기 때문에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고요. 그리고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 모두 가졌기에 우선변제권을 가졌습니다. 우선변제권의 날짜는 전입과 확정 중에 늦은 날짜. 그러니까 전입일이 되겠네요. 3월 30일. 갑 4 다음에 있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실제 배당 금액과 미배당 금액이 아니고 현재 최저가 기준이에요. 현재 최저가가 1억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에서 일부 4천만 원을 배당을 못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낙찰가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배당금과 미배당금은 달라집니다. 이 물건이 1억 3,200 정도로 낙찰이 된다면 임차인은 모두 배당을 받을 거고요. 혹시라도 그 이하로 낙찰이 돼서 일부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용 물건으로 보셨는데요. 이 물건이 월세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실거래된 내용으로 보면 200에 25로 나오거든요. 200에 25는 너무 적은데 임대가가 굉장히 편차가 좀 크고 면적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것으로 보기엔 좀 어렵고요. 제가 네이버 잠깐 살펴보니까 1억 2천에 월세 20, 1억 2천에 월세 30 최근에 거래가 이렇게 됐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니면 빌라 같은 이런 임대형 물건들은요. 대규모 아파트처럼 거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임대가를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할 때는 인근의 다른 물건들, 그러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 이 물건에 임대를 들어오지 않는다면 대신 들어갈 그런 물건들과 가격을 같이 조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평형과 비슷한 연식의 비슷한 물건들을 함께 임대가를 조사하시면 사전 조사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유브로님 첫 과제 잘 해주셨고요. 이 물건을 찾는 이유와 특이사항까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과제는 내일 업로드 드릴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